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계속되는 더위, 오늘만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주말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니까요. 폭염과 오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월 14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홍제천 유진상가 구간 복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로 복원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공식만 하고 3년간 공정률 제로를 보였던 동두천의 박찬호 야구공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 가운데 실버 택배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이 안보를 테마로 한 관광 산업으로 새로운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홍제1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해제되면서 홍제천 복원 사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초 재개발 과정에서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구 해제로 무산된 상황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 기자. 네, 서대문구 홍제천 홍제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유진상가 인근의 재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홍제천 복원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유진상가 그리고 유진맨션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예. 당초 계획대로라면 주변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유진상가는 철거되고 해당 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홍제천 복원 계획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3월 관련 개발 계획에 따른 지구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진상가 철거나 홍제천 복원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신 기자, 이 홍제천 유진상가 구간을 복원해야 하는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의 여러 하천 중에 이렇게 하천 위를 덮고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던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로선 대부분 철거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이곳 유진상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제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세검정 쪽에서 이곳을 걸어서 내려오다가 유진상가 앞에서는 다시 일반 도로로 올라가고 그리고 유진상가를 건넌 다음에 다시 홍제천으로 내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970년대에 지어진 이곳 유진상가는 당시에는 랜드마크로 불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지만 현재로서는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주변의 개발을 막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자, 그럼 홍제천 복원은 이 유진상가를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어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0년 전에 이루어진 정릉천 그리고 성북천 복원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성북천과 정릉천 위를 덮고 있던 일부의 주상복합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두 개의 하천을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곳 유진상가도 철거하고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홍제천 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가 철거나 복원에 이 적잖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쯤에 이곳 유진상가를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하는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 당시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비용이 약 9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10년 전의 계획이니 지금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1,000억 원이요. 예. 자, 물론 복원이 된다면 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적인 이익도 얻게 될 테지만 과연 서울시가 이 대규모 예산 계획을 세울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서울시가 홍제천을 포함한 서울 시내 전체 하천에 대한 관리 계획 용역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이 계획에 홍제천과 그리고 유진상가 구간에 대한 계획이 담기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다만 사업의 규모나 예산 상태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긴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혹시 서울시가 올해 이와 관련한 예산을 추경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올해 추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하천 관리 용역 계획이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바로 내년이 그 용역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대문구는 유진산과 철거 또는 홍제천 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서울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고요. 네. 그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도 전방위적으로 이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대문구 홍제천 유진산가 구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승훈 기자였습니다. 자, 이 청계천 그리고 성북천만 보더라도 이 하천이 우리에게 주는 무형적인 메리트는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홍제천의 모습 기다려봅니다. 서대문구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엔 경기도로 가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기대를 모았던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이 기공식만 한 채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의 자금 문제 때문인데요.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동두천시의 박찬호 야구공원, 이 시작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당시 국내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기념하는 야구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예. 그 지난 2013년 경기도와 동두천시 시행사인 소요산 야구공원이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지인데요. 예. 그 보시다시피 나무와 숲을만 무성하고 그 아직까지 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2만 제곱미터에 그 330억 원을 들여 2,000석 규모의 메인 스타디움과 정규 야구장 6면, 실내 야구 연습장 2곳, 캠핑장 등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야구 테마 파크라는 점에서 야구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조감도를 봐서는 굉장히 좀 근사한 모습인데 지금 정 기자가 나가 있는 모습은 정말 공사를 하나도 안 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3년이 넘도록 표류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박찬호 야구공원은 당초 지난 2015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는데요. 지난 2014년 7월 기공식만 한 채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사업자가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만약 사업을 착수하려면 시행사가 법정 이행 보증금 37억 원을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좀 시행사가 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최근에 다시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고요. 없었던 돈이 다시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앞서 언급했듯이 그 시행사가 수년간 분담금을 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예. 그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가 지난 2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지난달 15일 동두천시에 실시인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예.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그 시행사는 일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받게 됐다며 그 예. 공원 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그 이에 대해 동두천시도 사업 재허가에 그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야구 공원이 조성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데다 그 네. 대체 사업을 유치하기도 어려워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 따라서 절차상 받아야 하는 교통 영향 평가와 그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동두천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과연 완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정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행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그동안 3년 동안 납부 연장을 요구했고 지난 2015년 경기도의 그 사전 컨설팅 감사를 보면 그 이 업체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결국 이 업체로는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민간 투자 사업이다 보니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 전적으로 사업자의 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따라서 야구 공원의 조성 운명은 시행사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국내 최대 야구 공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박찬호 야구공원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공원이 완공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동두천시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5살 설모 씨가 승용차 밑에 깔려 숨지고 71살 박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75살 손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급발진했다고 말했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뚝섬 유원지에서 수영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30여 분간의 수색 끝에 구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뚝섬 유원지에서 술을 마신 남성이 수영하러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행인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5분쯤 성동구 동호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명이 대피했고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재 도구가 불에 타 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이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는데 오용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장맛비에 불어난 조종천변을 걷던 제보자 신현우 씨는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낯선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신 씨가 휴대폰 화면에 담은 것은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수달이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제 수달이라는 걸 직감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넋을 보다가 큰 채물 보다가 이거는 촬영을 해놔야 되겠다. 불현듯 그래서 얼른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물살에 쓸려 내려온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물고기를 사냥해 먹기도 하고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이곳이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강숙의 지방 2급 하천인 조종천에서 수달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전에 뭐 3마리가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 저 부서버 올라갔대 부서버. 3마리가 예.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다고? 예. 한편 이번에 발견된 수달은 몸 길이가 최소 60cm 이상에 이르는 성체로 보이는데요. 보통 가족 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숲을 속에서 새끼나 다른 무리들과 함께 지낼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용석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찾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버 택배 사업의 운영 중인데 이 건강과 일자리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1.5톤) 트럭 한 대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어르신들은 일사불란하게 택배를 옮겨 나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달해야 할 품목은 700여 개. 한여름 폭염도 잊은 채 택배 분류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용돈 버는 거지. 용돈도 몰라. 많이 도움이 되죠. 매일 걸어 다니니까 많이들 걸잖아요. 각 동별, 호수별 분류 작업이 끝난 택배는 어르신들의 손에 의해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근무 중인 어르신은 모두 25명, 평균 연령 75세를 고려했을 때 힘에 부칠 법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임합니다. 이거 안 오면 집에서 가만히 들어놓으면 더 사람이 나태해지지. 이거 뭐 움직이는 게 운동도 되고. 이 아파트에서 실버 택배 사업을 시작한 건 7년 전부터입니다. 택배 회사 측과 협약을 맺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어르신들은 택배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택배 회사는 어르신들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택배 배달을 하면서 버는 돈은 한 달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용돈벌이는 물론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고령하시들 많이 계세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몇몇을 모아가지고 처음에 한 5명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어르신 택배 사업. 작은 아이디어가
100세 시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이 나오고 있는 요즘 안보를 주제로 한 관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전방 접경지인 연천군의 경우 이 안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중부전선 최대 요충지에 자리 잡은 태풍 전망대입니다. 600m 앞에는 휴전선이 펼쳐져 있고 북한군 초소도 1600m 거리에 있을 만큼 최전방입니다. 망원경을 이용하면 좀 더 정밀하게 북녘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반세기 넘게 때묻지 않은 자연을 비롯해 북한군의 오장동 농장이 눈에 닿을 듯 생생하게 관측됩니다. 전망대 바깥에는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의 망향비와 한국 전쟁 전적비 등도 세워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전망대에 와서 몸소 느끼고 체험하다 보니 이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통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쇠 전망대도 태풍 전망대와 더불어 연천군의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입니다. 민통선에서부터 깊은 오지로 진입해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군과 북한군의 확성기 소리가 뒤엉키며 치열한 심리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따르면 분단 이후 북한군의 침투를 경멸한 게 54회, 귀순자 유도에 성공한 것도 6차례나 됩니다. 최근에는 태풍 전망대와 함께 시설 개선 사업도 마무리됐는데 노인과 장애인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방탄 유리를 도입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인근의 숙박업소나 맛집 그리고 농촌 체험이나 탱태 등의 연계 관광 지역을 활성화한다면 우리 연천군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광 1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연천군. 일반인들의 민통선 출입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전망대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곤 연중 개방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석촌 호수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분수가 생깁니다. 한 민간 기업이 석촌 호수에 초대형 음악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잠실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두바이 버즈칼리파 음악 분수입니다.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뿜어져 나옵니다. 관광객이 꽉 들어찰 정도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 송파구 석촌호수에도 이에 버금가는 초대형 음악 분수가 생깁니다. 한 민간 기업이 석촌호수 동호에 가로 340m 규모의 초대형 음악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민간 기업에서 전액 부담하며 송파구는 부지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호 같은 경우에는 뭐 러버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진행을 매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송파구청이랑 같이 관광 활성화랑 이제 명소화 작업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파구 잠실 일대는 지난 2013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초고층 빌딩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초대형 음악 분수가 생겨나면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는 게 구의 분석입니다. 저희도 2013년 잠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롯데 월드타워가 건립되고 실질적으로 그 세계인이 많이 즐겨 찾는 그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에게 즐겨 찾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음악 분수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현재 초대형 음악 분수의 구체적인 컨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음악 분수 설계를 진행하는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석촌호수 음악 분수는 오는 2019년 4월쯤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남양주시의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다산동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합니다. 시의회는 다산신도시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묶어 다산동으로 하는 다산신도시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의해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법정동 설치는 경기도와 행자부의 승인 사항으로 절차상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4월
다산 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현재 납품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포 아트센터의 소극장 플레이맥을 리모델링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7월 말 시작해 내년 1월 완공할 예정이며 무대는 가로와 폭 모두 3m 이상 늘리고 객석도 201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이달 말까지 내년 플레이맥 재개관 시점에 무대에 올릴 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맥은 170석 규모의 단층 소극장으로 그동안 연극과 소규모 음악회, 어린이 뮤지컬 등에 사용돼 왔습니다. 대구의 김광석 거리, 종로의 송해거리. 유명인들의 연고지와 이름을 활용한 지역 마케팅은 여러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인천의 류현진 야구장, 성남의 신해철 거리도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오늘 박찬호 야구공원이 재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동두천과 박찬호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스타의 이름만 차용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